안녕하세요. 남선생님입니다. 지금 이 시간은 유도전동기의 출력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할게요. 자, 유도전동기의 출력. 자, 먼저 유도전동기의 이제 등가요를 잠깐 공부해 보게요. 자, 원래 변압기는 어떻게 됐나요? 2차 측이 저항과 리액턴스 이렇게 돼 있죠. 정지할 때는 변압기하고 똑같답니다. 근데 회전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회전하게 된다면, 자, 봐보세요. 원판이 이렇게 회전하게 되면, 미니 세상이 펼쳐진다 했어요. 미니 세상이. 그래서 E는 SE가 되고, 또 리액턴스도 SX가 되고, 주파수도 SF가 되는데, 저항은 그대로다 그랬어요. 저항은. 자, 생각해 보세요. 금으로 된 원판인데, 회전시켰을 때 이게 은으로 바뀔까요? 안 바뀌죠? 그러니까 저항 그대로랍니다. 자,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자, 볼까요? 자, 정지 시대는 I는 R분의 V가 되고요. 총 임피던스 중에 전압이 돼서 루트 R의 제곱 플러스 X의 제곱분의 2다 이 식이 되죠. 근데 회전하게 됐다면 어떻게 된가요? 저항은 그대로인데 전압이 SE로 바뀌죠? 보세요. SE로 바뀌었죠. 이렇게. 그 다음에 리액턴스 X도 SX로 바뀌었죠. SX로 바뀌었죠. 이렇게 돼버려요. 그 대신에 저항은 그대로네요. 저항은 그대로. 그래서 양쪽을 S로 다 나눠버린다면 R만 S로 나눠준 S분의 R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S분의 R하고 X 이렇게 두 개로 회전했을 때 이렇게 바뀐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동손을 할 때는 R하고 X가 나와야 동손을 뺄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상태인데 R을 넣어준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렇게 R을 넣어줬답니다. 그러면 R을 하나 넣어줬으니까 또 빼줘야 되겠죠.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가운데 R과 X인 동손 부분을 제하고 보면 어떻게 되나요? S분의 R 빼기 R이 되네요. 그렇죠? 그래서 S분의 R 빼기 2R, 이를 뭐라 하냐면은, 저기 나오는 부가저항이, 자, 기계적인 출력, 기동저항, 부하저항이라고 표현합니다. 알겠죠? 이 의미는 뭐냐면은, 자, 100이라는 파워가 들어왔어요. 그러면은, 5 정도는 어떻게 된다? 5 정도는 여기에서 손실로 손해를 보고, 그걸 동손이라 했어요. 슬립이라고도 했어요. 5 정도는 손실을 보고 95가 어떻게 나온다? 출력으로 나온다. 회전하는 파워로 나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는 어떻게 나오냐면, 야, 기계적인 출력은 뭐냐? 기동저항, 부하저항은 얼마냐? 이렇게 나온답니다. 그래서 자, 보세요. S분의 R 빼기 R인데, S분의 R 빼기 R인데, 이것을 R로 나눈다면 S분의 1 빼기 1이 돼버린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작은 미니 저항의 몇 배냐 이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슬립을 0.05다 이렇게 표현한다면 1을 0.05로 나누면 20이 돼요. 그러면 20 빼기 1이니까 19배가 되네요. 그 얘기는 뭔 얘기냐면, 자, 여기 있는 큰 출력값이 이 미니 저항의 19배로 출력이 나온다는 뜻입니다. 이해되는가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시험에 잘 나온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어려울 텐데 연습장에다 한 10번씩 연습하세요. S분의 1 빼기 1이다. 왜 S로 나눠줘야 하냐? 1을 0.0으로 나눠줘야 큰 수가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큰 저항값을 구하려면 2를 S로 나눠줘야 한답니다. 그 다음에 빼기 1이 들어오는 거죠. 자, 이 식을 다시 한번 써볼까요? S분의 1 빼기 1은 S분의 1 빼기 1이 S분의 S로 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서로 통분한다면 S분의 1-S다 이렇게도 바뀔 수 있답니다. 어쨌거나 여러분들이 시험 볼 때는 S분의 1을 항상 기억해 놓으세요. 그리고 찍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왜 선생님 우리가 왜 이런 기동저항을 공부해야 하나요? 여러분들이 궁금할 거예요. 그 이유를 말해 줄게요. 원래 우리 선풍기나 이런 데 쓰는 그 모터는 안에 쇠만 들어 있답니다. 그걸 농형이라 하죠. 가정용은 다 쇠만 들어 있어요. 뭐 선풍기, 세탁기, 냉장고 뭐 웬만한 건 다 쇠만 들어 있죠. 그런데 공장에서 쓰는 어마어마하게 큰 전동기는 어떤가요? 굉장히 크기 때문에 기동 전류가
세게 걸린답니다. 기동전류가 세게 걸려서 모터가 타버린 일이 발생했어요. 그러면 그 이유에 대해서 말해줄게요. 자, 여자친구가 자 놀이터에서 딱 그네를 타고 있어요. 오빠 나 좀 밀어줘 그랬어요. 근데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는 어떤가요? 왔다 갔다 할 때는 살살만 밀어줘도 잘 가죠? 힘이 안 들죠? 근데 가만히 막 처음에 있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 세게 밀어줘야 되잖아요. 그죠? 힘이 많이 들어가죠, 처음에. 그렇게 비행기도요, 제일 처음에 올라갈 때 최고 기름이 많이 든답니다. 어쨌거나 제일 처음에 기동을 시작할 때 어마어마한 전류가 흐르면서 모터가 타버리기 때문에 선배들이 고민을 한 거예요. 어떻게 모터를 안 타게 하지? 사장님한테 또 욕 먹었는데, 전류가 많이 흐르니까 저항을 넣어주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선배들이, 자, 보세요. 이게 권선형인데, 이 2차 안에, 회전자 안에 권선을 감고 저항을 달아줬습니다. 이게 바로 2차 저항이라는 거예요. 2차 저항. 그러니까 최초에 무슨 용도로 시작했다? 모터가 안 타기 위해서. 즉, 기동전류를 줄여주기 위한 용도로 한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달아놓으니까 신기한 일이 많아졌어요. 예를 들어 저항을 늘려주면 속도가 떨어지고 저항을 줄여주면 속도가 빨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속도 조절이 쉬워진 거죠. 그죠? 그 외에도 기동 토크가 또 커졌습니다. 한번 봐볼까요? 자, 이게 모터 곡선인데 저항이 없을 때는 한참 시간이 걸린 후에야 최대값이 올라왔어요.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 최대값이 올라온 거죠. 그런데 저항을 달아주니까 훨씬 세게 오른 거예요. 웽 하면서 세게 저항을 많이 붙여줄수록 웽 하면서 빠른 시간 내에 최대 토크에 도달하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기동 토크가 커진다. 즉 기동하는 회전력, 파워 회전력이 커졌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최대 토크에 빨리 도달, 빨리. 그래서 어떻습니까? 기동 역률이 향상됐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안 좋은 점은 이렇게 저항을 늘려줄수록 슬립이 비례해요. 손실이 비례합니다. 그래서 저항과 손실은 비례한다. 그래서 효율이 떨어지죠. 효율이 떨어지고 속도도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험에 제일 잘 나오는 거 볼까요? 최대 토크가 일정하다가 제일 시험에 잘 나와요. 무슨 얘기냐면은 저항을 안 넣은 것이 여기에 최대 토크가 걸리죠. 저항을 넣어준 것이 여러 개 걸리고 가장 저항을 많이 넣어줘도 여기에 걸려요. 그러니까 삼상 유도전동기의 최대 토크 값은 어떤가요? 일정하죠. 그래서 항상 시험 문제에 잘 나옵니다. 삼상 유도전동기의 최대 값은 최대 토크의 값은 어쩌냐? 일정하다가 항상 답입니다. 꼭 기억해 놓으세요. 자, 그러면은 이제 유약집 그쪽으로 한번 봐볼까요? 18페이지 비례추위에 대해서 잠깐 나왔네요. 18페이지 가운데 부분에 비례추위가 나왔어요. 비례추위란 것은 2차 저항과 비례가 되냐 안 되냐 2차 저항. 상식적으로 볼까요? 저항을 늘려주면 전류는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2차 저항과 전류는 관련이 있죠. 근데 거기 보면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입력, 전류, 동기와트, 전류, 역률, 토크. 이게 이제 비례추이, 즉 2차 저항과 비례 관계인데요. 상식적으로 봐도 어때요? 전류는 줄어들어 버리죠. 그 다음에 역률은 어쩐다 했어요. 최대 토크에 빨리 도달해서 역률이 올라간다 했어요. 그 다음에 토크는 올라간다 했죠. 토크는 올라간다 했습니다. 토크는 저항을 올려주면 토크가 올라간다 했습니다. 또 동기와트는 입력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외우려면 자 동기와 전류를 먹었어. 뭐 파전, 김치전 이런 거 전류를 막 허겁지겁 먹었는데 속이 메식메식 하더니만 역시나 토가 나온다.
이렇게 해도 되겠죠. 이렇게 해서 외우게요. 그렇게 해서 내용을 외워놓으면 시험에 잘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18페이지 아래쪽에 보면은 원선도 작성 이런 것이 있죠. 원선도란 것은 유도 전동기의 특성을 알기 위한 그림이에요. 그래서 저무단, 저무구 이렇게 돼 있고 그 밑에 지름에 대한 식이 있죠. 지름에 대한 식. I는 원래는 R분의 V죠. 근데 원선도니까 X분의 2 이렇게 외워도 되겠습니다. 선이니까 원선도니까 X다 이렇게 외워도 되겠어요. 자, 그러면 시험 문제를 한번 봐보게요.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왔는가 볼까요? 290번. 자, 2차장을 얼마를 가해줘야 하냐 그랬죠? 아까 선생님이 어떻게 했어요? 2차장은 S분의 1 빼기 1이다. 예? S분의 1-S다. 이걸 기억하라 했죠. S분의 1-S. 1번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291번 2차 전류는 얼마냐 그랬죠? 2차 전류 공식도 몇 번 써보세요. 써보면 알겠습니다. 먼저 루트 R의 제곱. 원래는 R의 제곱 플러스 X의 제곱분의 이렇게 나오죠. 이게 원래 2차 전류 공식인데 이렇게 S가 양쪽으로 붙죠. S가 양쪽으로 붙어서 다 잘라주니까 S가 밑으로 이렇게 붙죠. 그죠? 이런 형태가 된다. 자, 그래서 먼저 우리 전기 수학은 어쩐다 했어요. 항상 시험 보면 이런 형태가 답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런 형태를 먼저 골라보면 1번하고 어때요? 3번이 기죠? 그런데 일단 그 중에서는 S를 밑으로 붙인 가가 맞습니다. 그 다음에 292번 기계적 출력은 1-S라 했어요. 알겠죠? 그 다음에 293번 동소는 얼마냐? 동소는 슬립을 동소이라 해요. 알겠죠? 그런데 만약에 입력이 10kW였다면 정확하게 동소는 4%니까 400이 맞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출력이 10kW래요. 그럼 입력은 얼마일까요? 입력은 출력보다 더 큰 값이겠죠. 조금 더 큰 값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정확하게 400이 나오니까 동소는 417이 되겠죠. 417. 요보다 더 큰 값이. 알겠죠? 이제, 슬립 4%. 그러니까, 요것을, 그렇게 하면 되겠죠. 294번 봅시다. 기계적인 출력 값은 얼마냐? 출력을 어떻게 구해요? 입력보다 조금 작은 값을 찍으면 되겠죠? 입력 값이 얼마예요? 60이죠? 60보다 조금 작은 값이 출력이죠. 그러니까 57이 맞습니다. 그러면 일일이 계산해 볼까요? 입력이 60이야. 여기서 손실이 1차 손실이 1이니까 빼줘야 되죠. 그 다음에 3%니까 6, 38, 1.8을 또 빼줘야 돼. 이렇게 다 빼주면 얼마가 된가요? 57 근처가 되죠. 295번 입력과 동선과 출력 간의 비는 1S, 1-S다. 이렇게. 이게 입력이고 이것은 동선이죠. 동선은 SP2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출력이 1-S가 되겠어요. 296번 전동기의 토크의 단위는 뭐냐? 킬로그램미터라 했죠. 그 다음에 토크와 전압과의 관계는 뭐다? V의 제곱에 비례한다. 이렇게 곡선이 V의 제곱에 비례한다. 이렇게 숫자로도 잘 나옵니다. 자, 298번 숫자로 나왔네요. 전원전압이 80% 떨어졌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0.8을 넣으라는 뜻이에요. 80%니까 0.8의 제곱은 얼마예요? 0.64죠? 그러니까 64%로 떨어졌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비례추위와 관계없는 것은 아까 비례추위는 뭐라 했어요? 비례추위는 동기와 전류를 먹었죠? 근데 좀 속이 메승메승하다만 역시나 토가 나온다. 이렇게 했죠. 그래서 동기와트가 입력이죠. 그러니까 1차 전류, 동기와트, 역률, 효율이 아니네요. 자, 300번 볼까요? 2차 저항과 동일하게 2배로 되는 것은 뭐냐? 슬립이죠. 저항과 슬립은 그대로 비례한다 했습니다. 그
그 다음에 301번 크로잉 현상. 크로잉 현상이라는 것은 이렇게 모다가 돌다가 잘 안 돌아버린 현상이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쉽게 일상생활에서 자전거를 막 타고 가는데 이상하게 잘 바퀴가 안 돌아. 딱 보니까 자전거 그 축 가운데에 막 이렇게 끈아풀 같은 것이 막 묶여 있죠. 그러니까 안 도르는 거죠. 그러듯이 이렇게 모타에 고조파 분해, 고조파, 3고조파 같은 그런 것들이 회전자기가 발생하면 못 돌게 막게 됩니다. 302번 슬립이 5%다. 2차장은 몇 배냐 그랬죠. 슬립이 5%다. 그럼 아까 S분의 1 빼기 1 이 공식을 기억하라 했습니다. 5%니까 0.05를 1로 나눠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1을 뺀데 여기에 1을 0.0으로 하면 20이 돼요. 20 빼기 1이니까 19배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303번 볼까요? 303번 유도전동기의 원선도 구하는데 저무단, 저무구 기억하라 했어요. 304번도 똑같아요. 305번 원선도의 지름은 어떻게 되냐? 지름을 구할 때는 I는 R분의 V라 했죠? 근데 이것은 원선이니까 X분의 2다 이렇게 외우자 했습니다. 외워야 돼요. 306번 슬립이 6%, 즉 손실, 동손이 6%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100에서 6이 손해니까 94가 남겠네요. 4번이에요. 307번 무부하시 역률이 낮지만 부하가 증가하면 역률이 높아진 이유는 뭐냐? 부하 전류가 증가하면은 역률이라는 것은 2란 양이에요. 알겠죠? 역률이라는 것은 2란 것이니까 부하 전류가 증가하면 역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2번이 답이 되겠어요. 자, 고생했습니다. 우리 학생들. 너무 어려운 식은 이렇게 좀 넘어가고 그냥 이렇게 찍어도 되겠어요. 알겠죠? 수고했어요.